Well, you done me and you bet I felt it. I tried to beat you, but 18번인데요. 다음 글의 목적이 무엇이냐?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은 뭐 보통 시험 칠 때는 다 읽지 않고도 풀어내는 그런 문제예요.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시작하시면요. 이렇게 갑시다. 자, 독자분들에게 라고 말하면서 thank you for your subscription. 알고 계시죠? 쓸 줄 아셔야 돼요. 뭐요? 구독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항상 무엇을 구독하다라고 할 때 전치사 to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subscribe to, 그렇죠? subscription to. The Kitchen이라는 잡지에 구독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자, take a moment. 잠시 짬을 내주십시오. 한번 잠시 동안 좀 짬을 내주세요. 뭐 하려고요? To read this message. 이 메시지를 읽기 위해 잠깐만 짬을 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에게 ask you,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sk가 요청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죠. 그렇죠? 네가 뭐 하라고 오형식적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ask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 보호입니다. 그렇죠? 당신에게 당신이 뭐 하라고 이 잡지를 재활용하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했으니까 아는 걸 거예요. 그렇죠? 뭐 for a pickup once you've finished tearing out all the ideas in it for your dream kitchen file. 자, 무엇을 위해서 끝부터 볼게요. 당신의 정말 dream kitchen, 이상적인 부엌이잖아요. 그렇죠? 이상적인 부엌을 위한 어떤 뭐 목록이라고 할까요? 파일을 위해서 그것 안에 있는 아이디어들, 그것은 뭐죠? 경준아? 그것 안에 있는 아이디어들. 이게 뭘까요? 뭘까? 어? 이게 뭘까? 앞에 나오는 매거진이 됩니다. 자, 이상적인 부엌을 이게 잡지 이름 자체가 부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엌에서 뭐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는 뭐 부엌에 쓰이는 어떤 장치라든지 이런 걸 소개하는 잡지 같은데 이 꿈의 부엌이라는 파일을 위해서 잡지 안에 있는 아이디어 전부를 tear out 뭡니까? 다 뽑아내는 거죠. 찢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찢어내는 것을 끝마친 후에 픽업을 위해서 매거진을 다시 리사이클하라. 픽업은 뭐예요? 픽업 원래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픽업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누군가를 이제 데려오다, 어디서 뭐 픽업해 오다라는 의미로 쓰이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근데 재활용, 그러니까 뭐랄까, 픽업이란 말,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쓰레기 수거라는 의미로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재활용품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 수거를 위해서, 또는 픽업이라면 뭐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좀 정확한 의미가 없나? 픽업. 맞네요. 그냥 수거입니다. 수거하는 거예요. 이걸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수거를 위해서 이 잡지를 재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에 있는 것들 뭐 이제 우리 스크랩 하잖아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픽업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테어링 아웃 다 찢어내가지고 그걸 붙여요. 여기에 개인적인 그런 파일에. 그 다음에는 그것을 재활용을 시켜라. 괜히 뭐 태우거나 버리거나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날 겨우 20%의 잡지들이 지금 재활용되고 있어요. 집으로부터 재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100% 중에서 20%만 하면 나머지 어디 갔냐? 태워지거나 버려지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we want to change. 우리는 바꾸고 싶습니다. 무엇을? 바로 그것을. 대시 뭐죠? 대시 써보세요. 대시 뭐라고 합니까? 써보는 게 아니라 대시를 말해보세요. 대시 뭡니까? 앞에 나온다. 그렇죠. 20%의 잡지만 재활용된다. 이것을 바꾸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잡지의 재활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우리는 줄일 수가 있어요. 뭐를요? 새로운 파이버의 양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파이버는 뭐죠? 몰라요. 그래서는 뭐
파이버 자체가 섬유라고 하는 의미니까 우리 뭐 펄프라는 말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이 같은 것들, 잡지 같은 거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이런 뭐 종이를 만들거나 이런 섬유를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파이버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아예 처음부터 나무를 잘라 베가지고 나무를 잘게 쪼개가지고 그거를 막 불려가지고 물에 용해시켜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종이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새로운 파이버라는 것이 바로 그 얘기죠. 맨 처음에 그 나무로부터 만들어지는 그 종이 있잖아요. 그 펄프요. 그 종이의 양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펄프의 양을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 새롭게 다시 만들려면은 새로 나무를 자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연히 나무를 자를 양도 줄어들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우리말에서 뭐 세핑이라고 하나요? 세핑 그런 펄프의 양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펄프냐, 파이버냐 하면 must be obtained from wood. 나무로부터 얻어져야만 하는 그런 새로운 섬유의 양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사구문 나왔어요. 쉼표하고 meaning that.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fewer trees. 더 적은 나무들이 have to be cut down. 잘려져야만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환경보호를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recycle today. 오늘 재활용을 하시고요. 항상 재활용을 해주세요. 라면서 편집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고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혹시 나온다면 그 대명사 추론 문제 있잖아요. 나머지와 다른 대명사를 추론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 나오는 it이라든지 그리고 앞에 나왔던 이걸 매거진 같은 것들 대무로 바꾸거나 또는 어디 갔니 또 앞에 나오는 것 we want to take you 뭐 이런 의미로서나 그리고 네 그렇게밖에는 별로 보이지가 않는 문장이긴 합니다. that 같은 것들 이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대명사의 추론 문제 아니면은 뭐 it이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 다른 것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그렇겠네. 예, 이 정도로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하는 얘기는 목적은 뭡니까? 몇 번이요? 1번 있죠. 잡지에 재활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우개는 또 어디 갔어? 아이 참 반장하네. 그래요. 그리고 19번 보도록 할게요. 19번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말했는데요. 어렵지 않죠. 어른일 때는 as adult 또는 as child 이런 것들 보통은 뭐뭐 할 때라는 얘기잖아요. 어른일 때는 우리는 책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려는 책임성이냐? To teach children 아이들에게 respect와 해보세요. To respect와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interact도 역시 to로 이어지고 있죠. 안 보이지만 병렬 구조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뭐 하도록? With animals in a positive way. 긍정적인 방식으로 동물과 상호 소통을 하고 그리고 동물들을 존경하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respect라는 단어 다음에는 바로 목적어인 animals가 오겠고요. interact라고 하는 것은 이 동사의 의미 때문에 with animals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동물들과 상호작용하고 동물들을 존경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 아이들은 동물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요, fascinated. 무슨 의미야? Be fascinated?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 봐. 이거 정말 진짜. 자, fascinate라는 것은 남을 매혹시키다는 말이에요. 남을 매혹시키다. 그래서 아이들은 동물을 사랑합니다. 그 아이들은 매혹이 아주 매료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막 푹 빠져요. 뭐에 의해서? 바로 them 뭡니까? 동물들이죠. animals입니다.
동물들에 의해서 매료가 됩니다. 자, 이 부분 문법 문제로 기억하십시오. are fascinated. 수동태가 나와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매료가 됩니다. be fascinated by them and can develop. 그리고 매우 특별한 그런 관계 같은 것들을 형성할 수, 발달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연결 관계뿐만 아니라 역시 relationship with them, 그 동물들과의 그런 관계 같은 것도 형성할 수 있다. 오히려 이것이 지금 나오겠네요. 뭐 they와 them도 지금 두 번 나왔고요. them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대명사 문제로 그리고 connection, 뭐 연결 관계 이런 것만 하면 되겠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와 동시에 they need to be taught. 또 수동태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아까 be fascinated 그리고 to be taught 나왔어요. 가르쳐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뭐를? 뒤에 나오는 how to interact with animals입니다. 그렇죠? how to interact. 동물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가르쳐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뒤에는 누굽니까? 애들입니다. 그렇죠? 아이들, 동물, 아이들. 그렇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most importantly 무슨 얘기야? 그렇죠? 가장 중요하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이 부분도 지금 need to be taught의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그렇죠? need to be taught 무엇이 가르쳐줘야 하느냐? 무엇을 가르침 받아야 하느냐? When to leave the animals alone 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leave는 어떤 의미죠? 남겨두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거, 남겨두는 걸 의미합니다. 언제 과연 동물들을 그냥 혼자서 그냥 내버려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이 두 가지 문장, how to interact with animals, 그리고 when to leave the animals alone. 이 문장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문장 쓰는 것들이나 여기에 뭐가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hildren must be taught. 또 나왔습니다. 수동태요. 세 번째 수동태예요. 그렇죠? 아이들은 가르쳐줘야 한다. 배워야 한다죠. 무엇을? 자, 여기도 웬만한 교과서 문제에서는 시험에 나올 법한 부분이에요. Not to chase the family dog이요. 그렇죠? 자, 투명사의 부정이잖아요. 뭐? 투명사하지 않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부정을 하기 위해서 투명사의 앞에 하나 붙였죠. 그렇죠? Family dog or cat. 이거 뭡니까? Family dog. 그냥, 그렇죠. 애완고양이에요. 애완고양이나 애완견을 막 쫓아가지 않도록 가르쳐줘야 합니다. 혹은 무엇을 또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냐면 이거 여기까지였군요. Not to chase에 이어지는 첫 번째 chase의 목적어, 두 번째가 the wild birds or rabbits at the park네요. 이것이 두 번째 목적어가 되겠죠. 그렇죠? 공원에서 뭐 토끼라든지 또는 뭐 야생 토끼나 뭐 당연히 토끼니까 야생 토끼나 야생 새 같은 것들을 막 쫓아가지 않도록 배워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수동태 3개 나왔습니다. are fascinated, are be taught 똑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레슨. 자, 그러한 레슨들은, 교훈들은 뭘 도와준다? establish strong love예요. establish는요? establish? 무슨 의미? 딱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establish는 build, 쌓아가다. 보통 establish가 설립하다 이란 말이에요. 뭔가를 만들다라는 게 뭐 회사 같은 걸 세우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교훈들은 아이들 help 다음에 투명사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바로요. 그렇죠? 뭐 하도록 돕는다. 강력한 사랑과 그리고 respect for the all living thing.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에 대한 존경심과 강한 사랑을 쌓아가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lessons라는 동사 복수의 주어 때문에 help에 아무것도 안 붙었고요. 투명사 목적어가 나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다시 말하면 animals can play a huge role.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요? In the development of compassion. 자, 무엇의 발달이죠? compassion은 뭐죠? 거미줄은 작은 남자 어? 기부 막 그런 것 때문에 아, 비슷하죠. 그렇죠. 어디서 뭔지 알겠다. 그렇지? compassion이라는 것은요. 동정심, 공감, 연민이란 말이죠. 예. 알고 계시죠? 그쵸?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는 것처럼요. 어디서 본 것 같네요. 그쵸? 단체가 있는 것처럼 그 아이들을 외국에 있는 그런 죽어가는 아이들 보면서 아, 저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컴패션이라고 말합니다. 그쵸? 이런 것들, 이런 감각을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요? understanding이에요. 자, 이건 뭘까? 당연히 컴패션의 문장에 봐서 컴패션과 그 다음에 컴패션에 이어지는 목적어서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심이겠죠? 이해심, 그렇죠? 뭐에 대한 이해심? 우리의 fellow human beings, 우리의 동료 인간들이죠. 동료 인간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봤을 때 문장에서 수동태의 부분을 어디 부분이 나오는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총 3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병렬 구조로 첫 번째 구조에서 병렬 구조로 to respect와 to interact라는 부분이 이어진다는 거 지금 안 나왔지만 지금 원래 있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가장 이 중반까지 이어졌던 대명사들의 그런 여러 가지 나왔던 대명사들 어떤 것인지 쉽게 비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것도 예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fellow라는 건 fellow라는 뭐예요? 예, 동료, 친구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fellow human being 하니까 그냥 우리 전 인류라는 의미로서 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뭐예요? 그렇죠? 예, 3번이 되겠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